김용현 팀장님의 강의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군포시가 읍에서 시로 승격된 해입니다. 36년 전이고요. 제가 1989년에 군포시장에 출마할 생각을 하고 군포에 왔습니다. 오게 된 때는 1989년에 1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되고 3번이 원래는 신도시에 안 들어가 있고 택지개발지구였던 게 신도시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퇴직하시는 국정원 간부들하고 국방부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5개 신도시 중에 어디 가서 노후 생활을 보내시겠습니까? 은퇴하실 곳을 지정을 하시면 분양받는데 편의를 받으리지요.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국정원 별 43개가 3번을 선택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풍수지리가 5개 신도시 중에 제일 좋다. 그래서 3번으로 결정들을 하시고 실제 이제 93년쯤에서 이제 입주들을 하셨는데 그 국정원 원로분들이 저를 모임이 있어서 저를 불러다 놓고서 당신들이 3번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당신들 생각에는 네가 지금 3번의 군포시 인구가 16만이다. 근데 이게 10년이 안 돼서 27만으로 늘다. 10년 만에 인구 10만이 늘어나는 도시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군포에 가서 10년 동안 1000명한테 인사만 잘하고 1000명을 사귀면 네가 나중에 시장에 출마해도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군포로 옮겨왔어요. 근데 10년이 아니라 4년 반이 돼서 인사 잘하고 다니고 하다가 4년 반이 돼서 보니까 군포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포함해서 1000명을 사귀는 거예요. 이거 군포가 좁아져서 안양으로 나가고 의왕 가고 과천까지 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사귀는 게 이제 인맥이 늘어났는데 그 와중에 처음에 와서 군포에서 한 게 이제 신문사를 하나 차리는 거였고 그렇게 해서 이쪽 광고, 홍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도 차리고 뭐 간판집도 차리고 우리 2003년에 철쭉동산 할 때는 그 이벤트 회사도 차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 홍보 쪽으로만 36년을 하게 된 거고 중간에 이제 기회가 돼서 4급 서기관으로 이제 국회에 가서 한 2년 일한 거 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기자도 하고 광고회사도 하고 컨설팅사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중간에 좀 이제 들어와줘라 이러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가 세월을 36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보다 이 일이 굉장히 저한테 맞고 재미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다들 그 집에들 일찍 가셔서 이제 역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남는 그렇게까지 왔죠. 그게 이제 그 제가 오늘까지 오면서 아직도 보도자료를 쓰고 여러분한테 그나마라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또 이런 일들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남은 일이라 그러면 분포 지역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뭐 향토사 학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우리 이제 엄실장이 새로 오시면서 우리 직원들 이제 팀들이 바뀌고 업무들이 바뀌었으니까 교육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제목은 이제 뭐 공무원에게 홍보는 의무사항인가 이렇게 달긴 했습니다만 먼저 우리 분포시의 홍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700건 정도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한 건당 평균 113명의 언론사가 이걸 기사화합니다. 1년으로 계산을 하면 약 8만 건의 기사가 인터넷으로, 종이신문으로, 주간신문으로, 동네신문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구 26만의 작은 시에서 연간 8만 건의 언론이 분포시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기사화해 준다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기사 한 건당 2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우리가 기사를 부탁한다고 생각을 하면 연간 160억 정도를 벌어들이는 거죠. 홍보시 1년 예산이 10억 정도입니다. 10억 들여서 160억의 효과를 낸다 그러면 이건 어느 기업이나 어느 집단에서도 따라오기 힘든 기록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통상의 기업이나 다른 이익 집단의 기사보다 공공의 이익에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공공의 이익에 헌신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기사화해 주기 때문에 연간 8만 건의 기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 홍보실에서는 350명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발송을 합니다. 실수가 생길까봐 100개씩 끊어서 5번에 걸쳐서 발송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면 약 80명 정도의 기자가 홍보실을 드나듭니다. 매일 드나드는 분들이 있고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분도 있고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오시는 분들도 있고 80명 정도의 기자들은 분포시를 항상 주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8명 정도는 분포시청 출입한 지가 30년이 넘는 분들이 5분이 계시고 8명 정도는 그에 준하게 분포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따지고 보면 분포시 역사를 전부 다 안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신문을 포함해서 정기 간행물이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처럼 규제가 심하지 않고 1인 미디어를 인정해주는 시대에서는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만들게 됐나?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면 제가 초대 김기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선 시장님 8분, 민선 시장님 5분하고 일을 계속 해왔는데 신중대 시장님 시절에 그 무렵에 반상회보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뭐 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홍보를 이야기하다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미디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었던 게 반상회보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오후 이제 6시, 7시쯤 되면은 각 직원들이 통반을 정해갖고 반상회의를 해서 8시, 9시쯤 되면 회의 결과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걸 인쇄소에 넘기면은 새벽 4시, 5시 되면은 그 당시에 가구 수가 한 8만 정도 됐을 때 8만 부 정도를 밤새 새벽에 찍어가지고 오면 그 다음날 또 전 직원들이 나와서 그걸 집집마다 또 나눠주고 통관장을 통해서 또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왔죠. 그 안에 우리 목소리를 우리 매체를 통해서 내보자 이제 그랬던 게 반상회보가 제 기억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홍국 초대 민선시장님 무렵부터 이러지 말고 반상회보를 직접 자체 매체로 해보자 이래서 분포 소식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분포 소식지가 많이 찍을 때는 한 8만 부 정도 찍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 직원들이 다니면서 각각 전달해주고 중간에 신문에 삽지도 해보고 뭐 통관장을 통해서 나눠주는 방법도 써봤고요. 그리고 그게 한 2, 3년 전에 월간지로 바뀌기도 해보고 지금은 겨울간으로 또 바뀌어서 가장 최근에는 약 4, 5천 부 정도를 원하는 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자 이 방법 썼죠.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입구에다가 몇 부씩 쌓아놓기도 해봤고요. 그게 저희들이 자체 미디어를 가져온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12년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SNS가 활용되기 시작할 때 공무원들은 항상 늦죠.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게 처음 출시된 게 2006년이었는데 우리는 2012년에 처음으로 노재영 시장님 때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분포가 자랑할 게 뭐냐?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깨끗한 공기밖에 없다. 그래서 그 블로그 이름이 오투 분포 해가지고 그 산소 같은 분포, 산소를 만드는 분포에서 엊그제도 우리 직원 하나가 왜 오투 분포에 묻길래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분포시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 깨끗한 공기. 그래서 그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그 블로그가 지금 누적 조회수가 1,300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나는 안 보는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되죠. 그 무렵에 저희들이 페이스북을 시작했고요. 페이스북은 현재 28,000명 정도의 친구가 있습니다. 2012년에 시작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800개의 게시물이 올라가 있고요. 그건 최근 2, 3년 사이에 거의 반 가까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올라온 겁니다. 처음에는 만들어 놓고 거의 한 1년에 한두 개 올릴 정도 그렇게 그런 시절도 있었던 거죠. 가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인스타에 집중합니다. 인스타는 벌써 2,800개 정도의 게시물이 올라가 있고요. 그 중에 최고 조회수를 꼽는 것은 100만이 넘는 조회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는 사이에 분포시 미디어들이 그만큼 변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매체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바뀌어가면서 지금 대략 저희 업무의 반 정도는 보도자료를 통한 텍스트가 차지하지만 반은 영상 이미지가 가고요. 앞으로는 이게 역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도자료를 쓰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오셨겠지만 이제 가실 때쯤 되면 영상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홍보실을 통하지 않고라도 직접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각 부서가 해야 할 일,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일, 알려도 좋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오늘 바람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한 두 분 정도는 그 뒷다리 분들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앞에 분들인데 지금 집에 가신 많은 선배들이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중간중간 가르치신 게 공무원은 자리만 지키면 된다. 그것만 해도 할 일 다 하는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권고사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 기업에서도 일을 했고 행정 안에서도 해봤지만 우리만큼 홍보에 대해서 둔감하고 극단적으로 여기 계신 몇 분은 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믿는 분들까지도 계셔요. 홍보하지 않는 게 맞다.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 뿐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 사전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처럼 왜 보도자료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나 하고 이제 조사를 했다 그럴까요? 그 탐색을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알려지고 나면 귀찮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어떤 사업을 조용히 마무리 지어서 성공적으로 말 없이 끝났으면 그걸로 그만인데 할 일 다 한 건데 그게 굳이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져서 알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묻는 사람 생기고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쓰면 좋겠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귀찮아지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서비스의 맨 마지막 단계는 홍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월호를 겪고 나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맨 앞에 꼭지에 사전 검토를 하죠. 법률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느냐,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양성평등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했느냐 그렇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에 대해서는 빠뜨리고 갑니다. 사전에 물론 홍보 전략하고 이제 또 붙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인데 그 홍보를 맨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하고서 보도자료를 쓰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책 결정권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이 시작된 처음에 입안이 될 때 이 사건이 이 사업이 수요자에게 시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미있는 일, 옳은 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쪽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장관이라는 걸 부서를 따로 두어서 정책 결정의 최종 단계에서 이게 시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검토하고 정책을 입안한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재밌는 게 2014년, 5년 2010년도 초반에 국회에서 한나라당 대표
홍보 일을 하다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 사업이 그 예산 때문에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아내고 그게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지금 가면 양쪽으로 저 빌딩들이 올라가고 올해 12월에 이제 마지막 그 준공이 됩니다만은 이성환 시장님 때 시작을 했으니까 30년이 넘게 35년 정도 걸린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한 2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중단됐던 사업인데 그 예산을 만들 방법을 생각하다 안 돼서 당시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하고 여인국 과천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생각해낸 게 LH에서 그 배후에 그 임대 아파트를 넣게 하면 거기에 기반 사업에 들어가는 6조라는 예산을 투자하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 두 분 생각에 그리고 저희 참모진 생각에 야 좋은 사업이다 잘 됐다. 그렇게 하고 덜커덕 그 사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내고 지금 완성을 했는데 그 사업이 발표되고 어떻게 됐죠? 여인국 시장은 과천이라는 곳에 임대 아파트를 불러들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소환 대상이 됩니다. 결국 그 주민소환은 성공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때 곁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책이 받아들이는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세심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그런 난관을 맞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생각에 박정희 시대에 뭐 나중에 내 결정이 옳았다고 믿을 테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행정이나 사업에서는 사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민들에게 생각해보고 홍보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철저하게 개인 브랜딩 시대라고 하죠. 예전에는 우리 1200명 공포시 공무원 이름으로 그 뒤에 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이름으로 앞에 나설 수 있는 시대, 나서야 하는 시대, 자기 표현이 돼야 하는 시대일 거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 보도자료를 쓰는 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부서별로 어떻게 어느 정도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누군가의 제3자에 의해서 당하는 것보다, 평가당하는 것보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자료를 만드는 간단한 일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요 옆에 그 안양검찰청 출입기자를 한 2년 했습니다만 검찰처럼 폐쇄적이고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걸로 유명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교육청이고요. 근데 검찰이 취재를 가면 그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이 판검사들이 인사철이 가까워지면 꼭 기자를 찾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사건을 엮어서 뭐 구속을 했다. 자기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냈다.
그걸 좀 기자들이 좀 알아서 써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도자료 초안을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뿌리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죠. 그 폐쇄적인 조직이 왜 그러냐? 2년 정도가 지나면 안양검찰청 차장검사하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기 지방청으로 내려가거나 양단 간에 인사가 되는데 2월달에 그 인사를 할 때 법제처, 법원 행정처에서 인사를 할 때 고가 점수를 놓고 뭐 이 사람은 얼마나 사건을 수사를 해서 몇 건을 기소하는 데 성공했고 이 사람은 어떤 판결을 내려서 어떻게 했고 그런 걸 계수화해서 다 그 점수를 매기지만 점수가 비슷해지면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언론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그 판사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게 언론에 올라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기사 한두 개가 그 사람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걸 그 판검사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서 생전 보도자료 안 내는 사람들도 시즌이 되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누군가 보고 있죠. 그리고 보고 있는 걸 기왕이면 내가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대로 표현할 수 있다면 보도자료를 쓰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캐리어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까지 이제 홍보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할까요? 시절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보도자료만 써서 기자에게 넘기면 그걸로 홍보가 끝났느냐는 시대라고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책 중에 하나가 잭 트라우트하고 알 리스라는 사람이 쓴 마케팅 전쟁이라는 책이고 포지셔닝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곳에 위치하느냐, 이 포지셔닝이라는 단어가 현대 마케팅을 바꾼 가장 큰 키워드인데요. 포지셔닝은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어떻게 자리 잡게 하느냐를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발들이 있어도 나이키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곳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요. 포지셔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쓰는 보도자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시민들 머릿속 어디쯤에 자리 잡게 하느냐, 그걸 미리 설계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가장 큰 차이는 차별화입니다. 뭔가 다른가.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 호르몬 도파민이 가장 잘 분비될 때 새로운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밤중까지 계속해서 쇼츠를 넘기고 하는 이유도 뭔가 재미있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아는 거, 이미 봤던 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눈을 돌리지 않으려는 거고, 영화를 봐도 이제는 거의 2배속이 아니면 종속주행이 힘든 게 본능적으로 두뇌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새로움을 찾는 도파민 때문인 거죠. 그 도파민 중에 가장 나오기 쉬운 게 차별화고, 차별화는 뭔가 색다른 걸 이야기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노상 똑같은 거고, 우리가 하는 업무는 70%, 80%는 몇 년째 계속 같은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무슨 차별화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슈퍼맨 반스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바지 위에 반스 입는 케이스가 슈퍼맨입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반스를 속에 그대로 입고 쫄바지 그대로 입고 날랐을 때하고 슈퍼맨 반스를 입었고 날랐을 때하고 상상을 해보면 제가 오늘 이 단어를 꺼내지 않았을 때는 평상시에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지만 이제 여러분은 슈퍼맨 애니메이션을 봐도 그렇고 슈퍼맨 영화를 스쳐봐도 그렇고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게 포지셔닝이고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뭔가 하나만 다르게 해줘도 뭔가 하나만 색다르게 해줘도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양적인 팽창입니다. 지금보다 최대한 보도자료의 양이 3배 이상은 늘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까운데 아까 제가 1년에 700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 5일 계산했을 때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루에 2건 이상은 나가게 합니다. 보도자료를 어거지로라도 만들어내게 하는 이유가 언론사에서 평균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기사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양으로 승부하는 게 시흥시 같은 경우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신 그 시장님 때문에 그 양반 오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시흥시는 보도자료가 하루에 11개 정도가 평균입니다. 동네에서 무슨 모임을 하나 했다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도자료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60만 정도 되는 시에서 낼 수 있는 보도자료의 양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쪽 사장의 관심이기도 하지만 그걸 또 해내는 시흥시 직원들 때문에 언론에서는 꽤 중량감 있게 대우를 받죠. 아까 이제 시흥시장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보도자료를 만드는 일에 가장 꼼꼼하다고 한다고 치면 지금의 용인시장님. 용인시장은 동아일보 기자하던 양반이어서 보도자료를 부서에서 올리면 우리는 보통 과장 전결로 해서 홍보실로 보내는데 시장실까지 올라가서 시장님이 빨간 펜 들고 맞춤법 교정까지 해서 내려보냅니다. 부서별로 기능이 살아있다기보다는 그건 용인시장님 취향인 거고 우리는 다행히 그런 일은 안 일어나서 부서에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이제 믿으니까 그런 면은 좀 재밌지요. 홍보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6개월 정도에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걸 어떻게 참고했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뭘까? 태우에서 날라온 SNS?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광고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최근에는 아는 사람의 추천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친한 사람의 추천이었는데 차를 사도 옆에 팀장 누가 뭘 샀다는데 또 옆집에 누가 로봇 청소기를 샀다는데 이렇게 해서 가는데 최근에는 그게 농도가 친한 사람에서 아는 사람으로 낮아진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아주 생판 모르는 사람 말고
살짝 아는 사람이 알고 있다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뭐랄까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정치 마케팅을 선거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최근 변화가 지금의 양당 정치가 이렇게 극단을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팬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편을 만들어 놔야 우리 편에다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어떤 물건을 팔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팬을 늘리려는 정책을 쓰게 되는 거고요. 행정에서도 예전에는 행정이 모든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조금 더 세태가 지나오면서 수요 사업별로 그 해당 수요자에게만 알려도 된다. 제대로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 거고 지금은 그 사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만이라도 알면 지금 그게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권에서 양극화해 나가는 그 분화되는 게 사회적으로도 큰 차이 없이 그렇게 변화를 해 나가는 거죠. 행정도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옛날처럼 예전에는 군포시에 극장 포스터를 붙이는 게시판이 250개까지 있었어요. 거의 골목마다 블럭마다 다 있었어요. 극장 포스터, 군포의 극장 2개, 안양의 극장 3개의 포스터가 붙고 시에서 어떤 내용을 하다못해 당정동 분여회에서 참기름을 특화 사업으로 했습니다라는 안내문까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그 홍보나 이런 경우라면 그 해당되는 50여 명 외에는 거의 모르게 홍보가 진행이 되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에게 알려야 할 부분들이 여러분 업무 속에 홍보가 사업의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홍보 트렌드의 변화 중에 세 번째가 타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설명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업을 제대로 전달하느냐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만 지금도 보시면 아파트 단지별로 그 폐쇄적인 그 단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카페들이 따로 존재하죠. 그런가 하면 지금 군포시 인구보다 더 많은 18만 명이 드나드는 산삼호 같은 대형 포털 카페도 또 있고요. 500명짜리 작은 카페도 있고요. 그 단위 사업별로 정확하게 타겟을 특정해 놓고 그 타겟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서 전달하는 것. 그게 앞으로의 홍보가 계속 변화될 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8명의 관선시장님하고 5명의 그 민선시장님하고 일을 했습니다만 단 한 명도 홍보 잘 됐다고 얘기해 본 시장 없습니다. 대략 새로 시장이 바뀌면 처음에는 잘 부탁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한 5개월쯤 지나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라고 이제 그 홍보실장부터 좀 까기 시작하죠. 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 마시고 우리 시 홍보는 전국의 230개 지자체 중에 최강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는데
왜 맨날 같은 소리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광고회사들이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8번 정도를 들어야 기억을 시작한다는 거죠.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슬로건을 8번 정도를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한 얘기인데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할 필요가 있는 다 아는 사람 다 아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실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시흥시 홍보담당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보도자료를 연락에 잘 쓰고 많이 씁니다만 꼭 시흥시라는 단어를 빼고 써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검색을 하면 거기 기사는 빠져요. 왜 그러냐면 홍보담당 머릿속에 이건 다 아는 건데 내용을 읽어보면 시흥시라는 거 다 아는데 꼭 이거 굳이 이런단 말이죠. 하지만 8번 이상 반복되지 않으면 절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제 했던 얘기 또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홍보 트렌드가 앞으로는 기존의 방법들에서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다양하게 쓰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어느 방송사에서 군포시 청풀에 대해서 영상을 좀 혹시 준비된 게 있느냐, 그때 우리 김일태 홍보팀장이 방송사로 보낸 영상이 우리 뉴미팀에서 작년에 쇼츠 공모전 영상을 하면서 챙겨놨던 영상 중에 2, 3초짜리 클립을 잘라서 김 팀장님이 방송국으로 보내고 그게 방송국 그 청풀 소개 화면 중에 참고자료 화면으로 쓰입니다. 예전 같으면 방송국에서 자기가 쓸 영상은 찾아서 가져와야 하고 찍으러 와야 하고 그래야 하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가 심지어 직접 찍지 않은 영상이지만 그거는 사전에 뭐 공모 제출할 때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콘텐츠, 처음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 처음 사진 한 장을 찍는 게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BIS에서 버스 정류장에 영상이 나가기도 하고요. 올해 사업 중에 그 전광판 설치 사업도 있고요. 동사무소 사업도 있지만 N스크린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게 통합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모니터는 브라운관은 LED 전광판은 하나로 통합이 되는 누군가에 의해서 단 하나의 메시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은 영상 자체도 AI가 만들어주는 시대인데 그걸 통해서라도 영상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시대고 일본 같은 곳에는 벌써 지나가는 택시 위에 바람개비 같은 입체 영상을 통해서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VR 형태의 가상 광고까지도 행정에서 참여하게 되는 날이 금방 올 겁니다.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게 텍스트 컨텐츠가 되겠고요. 그걸 만드는 일이 여러분 업무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죠. 트렌드에 대해서는 미래까지 봤으면 거의 다 됐겠죠? 자,
보도자료를 왜 써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해보면서 가장 효과가 컸던 홍보 매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그 홍보 효과를 조사를 하는데 첫째는 아직도 현수막입니다. 압도적으로 현수막을 보고 시에서 뭘 했노라고 알았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당 보통 적으면 너댓자, 많으면 각 동당 12장 해가지고 그 12장 이상의 현수막을 뿌리죠. 이건 자기가 직접 의도를 가지고 만나지 않아도 또 아까 얘기한 대로 8번 이상을 만날 수도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현수막이 가장 큰 효과를 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떠오르는 매체가 엘리베이터 미디어 그 LED 광고판입니다. 영상은 점점 더 그런 내용이 그쪽 방향으로 옮겨져 갈 거고요. 홍보 매체가 지금처럼 언론 중심이 아니라 멀티화돼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변화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 모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단단 그 홍보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미디어다. 그것도 레전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 전통 미디어인 언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셔도 되겠다. 가장 왜 미디어에 치중하느냐는 것 좀 보면 언론은 항상 기사거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뭔가 쓰고 싶어 하고 뭔가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그건 간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기사거리만 주면 되니까 생으로 이걸 알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기사거리만 주면 되니까 이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물론 아직도 30년 정도를 현수막이 개당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그 값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언론은 아까 얘기한 대로 10억을 들여서 16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미 언제든지 기사를 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적어도 언론은 공신력을 가져서 어느 신문에서 봤어, 어디에서 뉴스에서 그러던데 그 말 한마디가 담당자의 공개적인 그 가부 판정보다도 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 공적인 신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면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또 진행 단계에서 끝나고 나서 3번은 써먹을 수 있단 말이죠. 보도자료를 쓰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쫓아다니면서 이런 것 좀 취재해서 써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다 썼으니까 제발 좀 내주세요. 제발 좀 내주세요 하는 거는 우리 저 김일태 팀장이 할 일이지만 그냥 던져만 주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틀린 소리 하지 말라고. 사업의 취지가 이건데 지레짐작해서 저걸로 기자들이 써제끼는 것보다는 틀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설명하는 걸 이해하고 그대로 써주든지 아니면 다시 와서 물어라도 봐주면 오보를 막을 수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거지. 작년에 우리가 대림그룹 이준용 명예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기탁받았어요. 근데
이 회장께서 어릴 때 이쪽 삼본에 그쪽 그 이씨 왕가가 삼본의 약 3분의 1 정도 옛날에 왕으로부터 하사받았던 땅이어서 삼본에 그 왕가의 땅이 많기도 했습니다만 이준용 회장은 종로에서 자라셨고 여기는 그 국회의장이셨던 그 집의 큰 집 이재용 회장 집이어서 고향이나 마찬가지나 하죠. 군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평생 열심히 나가서 건설회사 만들고 하셨는데 재작년 겨울에 하은호 시장이 1, 2 신도시 특별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군포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게 조선일보의 한기팅에 실린 거를 이준용 회장께서 아침에 그 식사하시면서 신문을 떠들어 보다 그걸 보시고 아 군포가 있었지 내 어릴 때 우리 큰 집이었지 그리고 우리 대림그룹에서 시민회관 공사도 했었지 그런 생각을 쭉 하시게 되고 야 군포 시장한테 연락 좀 해봐라 그러고서는 차 한잔 하자 그래요. 그러고서는 만나서 군포를 위해서 쓴다면 내가 한 1억 정도를 보내드리마 이제 그러셨던 거고 결국에 그 돈이 이제 그 올 봄이면은 초막골 생태공원에 어린이들이 견학하는 데 쓸 수 있는 그 전동차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만 그 작은 기사 하나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서죠.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수백만의 많은 사람을 모른다. 다만 내 앞에 한 소녀가 굶고 있는 걸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도울 뿐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때로는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안양 지역의 그 심장병 재단에서 매년 음악회를 열어서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근데 취재를 가보면 재밌는 게 음악회를 하는데 180만 원이 들고요. 나머지 다 재능 기부를 받아도 180만 원이 드는데 그 행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장한테 물었어요. 차라리 그 180만 원을 아껴서 통으로 갖다가 다 그 행사에 쓰지. 그거 죽어라고 행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20만 원 수익금 가지고 그걸 하느냐. 근데 그 기관장이 김 기자 하지만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김 기자도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기사를 써주게 됐잖아. 내년엔 이게 22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때로는 좋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업무의 마지막 완성이 결과 보고가 아니라 홍보다. 업무의 완성이 보도자료 내는 것, 홍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해보면 아래 한글 배우기나 엑셀 배우는 것처럼 때로는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쉽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챗GPT 같은 게 나오는 세상이어서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실제 이제 보도자료 쓰는 법을 이제 몇 가지 팁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지금은 다 집에 가셨습니다. 이제 옛날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행사 요지만 들고 기자실에 가서 기자한테 이날 이런 행사를 하니까 와서 보시고 취재하시고 기사 내주세요라고 직접 청탁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성된 보도자료를 주고 이제 이걸 낼지 안 낼지 판단하시는 건 언론사 몫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절이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보도자료는 도대체 뭘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만 넣어줘도 보도자료는 완전히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특히 외부 유관기관에서 넘어오는 보도자료의 첫 줄에서는 소설처럼 써서 감동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첫 줄, 한 줄. 기자들은 리드라고 그럽니다. 첫 문장 하나면 그거보다 먼저 제목 하나면 그 내용은 이미 설명이 다 된 거고 실제 여러분도 천자, 이천자 되는 내용 다 안 보잖아요. 제목만 보고 첫 줄만 보잖아요. 그 첫 줄만 쓸 줄 알면 되는 거고 그 첫 줄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만 넣으면 한꺼번에 다 넣든지 아니면 20날 군포시청에서는 보도자료 교육이 있었다. 새로 바뀐 담당자들에게 더 좋은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열린 행사다. 그렇게 두 줄로 가든지 아니면 합쳐서 한 줄만 써도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구구절절하게 뭐 이런 내용으로 갈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엄경화 실장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붙어도 되는 거는 그거는 말 그대로 사족인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에서도 제가 아까 부탁드린 대로 시흥시 빼먹고 하듯이 독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하고 싶은 얘기만 딱 담아서 보내는 그런 경우만 아니면 되겠다는 거고 뭐 쉽게 써라 뭐 이런 거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언론사 교육 들어가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력을 가진 50대 아주머니가 한 번 읽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위도 필요 없고 아래도 필요 없이 중학교 2학년 50대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써달라는 거 같고 사실만 써라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뻔한 거죠. 분량은 어느 정도냐? 우리 홍보실로 요구해오는 언론사들은 대략 1000자 정도를 기준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금 카레 노래를 썼던 전설의 명문장가 김훈 씨가 시사저널 편집장을 할 때 자기는 때려 죽여도 750자 이상은 못 쓰겠다. 그 안에 다 담겠다. 부사 없이 주어하고 동사만 가지고 누가 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750자의 명문장을 만들어냈던 기록이 있는데 분량에 대해서도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가셔도 된다. 강의 준비 가다가 홍보실 긴급 요청이 있어서 끼워 넣은 건데요. 아까 제가 이 기사를 누군가 보고 있다 얘기 드렸잖아요. 문화관광부하고 국어연구원에서 컨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공공언어 평가 그래가지고 자치단체 평가에 보도자료 내는 거하고 보도자료에 어떤 적절한 단어를 쓰느냐를 평가를 한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수긍 못할 게 꽤 있어요.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거대 신생 기업이라고 써라. 푸드테크라는 단어 쓰지 말고 첨단 식품 기업이라고 기술이라고 써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어연구원이 하는 일이 한동안은 짜장면이라고 쓰지 말고 자장면이라고 써라 그랬다가 한 10년쯤 뒤에 짜장면 써도 좋다 그랬잖아요. 말글이라는 거하고 입글이라는 게 입말이라는 게 다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만 공공언어 평가를 적용을 생각한다면 어떤 단어를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도 좋다. 가장 우리가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단어가 웨어러블 로봇이 맞는 거냐, 입는 로봇이 맞는 거냐, 둘 다 써도 좋은 거냐. 저는 둘 다 써도 좋다고 생각해요. 보도자료 작성 중에 기자의 눈에 띄게 여러분들이 그 보도자료를 쓰고 그 위에 제목을 달면 그걸 직접 기자한테 보낼 때도 있고 홍보실을 통해서 보낼 때도 있지만 기자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200개 정도의 메일을 받습니다. 200개 정도 메일에서 자기가 실제 기사로 바꾸는 거는 많으면 한 10여 개 되지만 적은 경우에는 1개, 2개입니다. 보통 정통 언론사가 본사에서 데스크가 요구하는 게 한 건의 보도자료를 기사화로 바꾸는 거 하나하고 한 건의 보도자료를 네가 직접 취재해서 기사화해라, 이게 그 숙제를 주는데 기자의 눈에 띄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게 전국 최초, 지자체 최초, 그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뭐 매번 히트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내고 맨 뒤에 뭐 하은호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뭐 그 오수 국장은 이렇게 다 말했다, 그런 말을 다는 이유, 그거 만드느라고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 되는 일이지만 기자교육을 하면 언론사가 제대로 된 데스크는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사건을 하나 봤을 때 가해자 쪽 의견하고 피해자 쪽 의견 그리고 제3자의 의견 3개를 달아야 비로소 완성된 기사라고 평가를 해서 기사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보도자료는 간단해요. 그냥 시 입장이니까 담당자 의견만 붙여줘도 되고 그걸 그대로 내도 되고 만약에 불만스러우면 그 기자가 추가적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물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생각은 해두셔야 돼요. 언론사에서 이걸 붙이는 이유가 이게 들어가야 기사가 완성된다 하니까 그런 거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사진입니다.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시에서 34년 동안 사진을 담당해 주셨던 남상준 주무관께서 이제 6월이면 졸업하세요. 그리고 나면 다음 사진 담당이 결정이 돼서 뭐 그런 직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 사진 담당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사진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준비를 해주시거나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 사진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전에 철쭉동산이 생기기 전에는 금정역 벚꽃이 처음 피는 사진 한 장만 가져도 언론사에서 포토뉴스 해가지고 금정역 벚꽃 개화 시작 이거 가지고 뉴스를 해줬어요. 사진 한 장의 힘이 그만큼 큽니다. 남상준 주무관이 찍었던 전설의 사진 중에 벚꽃의 당숲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당숲의 가을 낙엽이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그걸 포토뉴스에 냈는데 산림청에서 덜커덕 한국의 10대 명숲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띄운 거예요. 그 바람에 가을만 되면 온 사진기자들이 다 덕곡의 당숲 사진을, 근데 덕곡의 당숲은 그 이후에 바로 개발을 시작하고 그 옆에 건물이 들어가고 없어졌죠. 군포시가 그걸 8대 명소에 넣고 이 쇼를 다 했는데 정작 산주인은 그 생각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30년, 25년 정도가 지나서 올해부터 그 땅에 당숲 공원화 계획이 시작되죠. 사진 한 장이 공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진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거의 한 70% 정도는 사진을 같이 주시는데 부탁하고 싶은 건 조금만 더 밝게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큰 저희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셔라. 이 행사 뒤에서 멀찌감히 하지 마시고 앞에 가서 중간쯤 서셔서 잠깐 찍고 나오셔도 되니까 이걸 뒤에서 찍다 못해 그 45도 각도로 삐딱하게 찍어서 삐뚤게 찍어도 앞에 사람 있고 저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걸 피해서 찍고 하다 보니까 삐딱한 사진을 주시는데 그 각도를 조정하고 밝기를 조정을 합니다만 구도 자체가 이상하게 망가지면 안 되니까 사진을 찍으실 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다가가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가 용량이 그러니까 예전 기준하고 많이 달라져서 1메가를 기준으로 1메가 전후면 됩니다. 20메가, 30메가 주시는 분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137, 지금 최저는 88KB 가지고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인터넷 신문에는 가능하지만 종이 신문으로 옮겨서 사진 작업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1메가 정도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그 4개 유관기관 쪽을 통해서 그쪽에서는 이 홍보 교육을 계속 합니다만 제가 그 교육이 있을 때마다 꼭 뒤에 방청객들 그 가서 참관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이 강연자들이 광고 홍보한다는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에 지나치게 그 신경을 쓰는데 네이버 검색을 로직이 계속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도 뉴스 검색하고 블로그 검색하고는 로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모르고서 교육을 하니까 지금도 그 특히 이제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에서 내는 그 보도자료를 보면 전혀 그 언론에는 그 노출되기 어려운 로직으로들 그 교육을 하고 가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을 써도 블로그에서는 20자 정도가 적당하다 가르치지만 신문사는 12자로 가르치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올라가려면 1000자 이상을 작성해야 되지만 블로그는 뉴스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같은 키워드를 6번 이상 반복해야 우선 검색이 될 수 있게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기자들이 같은 단어를 2번 이상 반복하면 데스크한테 혼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보도자료는 1차적으로 블로그가 아니고 뉴스 검색에 올라가기 위해서고 그게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대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벌써 올해 들어서면서 작년 가을쯤부터 제가 그
제 손을 거쳐가는 보도자료 보면 벌써 여기도 계십니까? 챗 GPT 가지고 써서 보내주시는 분 계세요. 벌써 활용할 줄 아신다는 거죠. 불과 한두 달 전에는 그렇게 안 썼는데 너무 근사하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건 쉬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행사 계획서를 쭉 긁어가지고 챗GPT나 코파일럿이나 어디 사이트 하나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입구에다 넣고 이 내용을 천자의량의 보도자료로 바꿔줘라고만 넣으면 쫙 써내는데, 그리고 그 뒤에다가 여기서 오수 기재국장은 이렇게 얘기했다 한마디만 붙여줘도 근사한 자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걸 배우려고 안 하셔도 지금 챗GPT가 예전에 테레비 켜는 것만큼 쉬워졌으니까 따로 그거 배우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30년 동안 보도자료 다 넣었기 때문에 해왔던 업무였으니까 그것만 클릭해서 보셔도 예전에 이렇게 썼으니까 연월만 바꿔도 된다.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서 하은호 시장은 그걸 한대희 시장은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만 마지막에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 붙이는 것만 가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언론 대응만 가볍게 얘기하고 가시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사무실에 카메라가 나타나면 그건 찍겠다는 신호예요. 그걸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우리는 취재를 거부하겠다 이러지 마시라고. 어제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어제 재밌는 게 우리 홈페이지 언론 홍보 스크랩에도 제가 김일태 팀장이 넣었습니다만, 어느 구청에서 MG 직원 하나가 방송국 기자가 뭐에 대해서 취재한다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직원이 취재를 거부합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장과장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다시 자료 주는 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저는 속으로 굉장히 통쾌했어요. 36년 동안 그러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래보지 못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묻는 사람에게 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뻘뻘 끓어오면 그러시면 연락처를 주시면 홍보실을 통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하시든지, 아니면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가시든지, 뉴스를 보시면 항상 어디에 이렇게 끌려가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멀리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안한 건 아니십니까? 뭐라고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건 답을 듣겠다고 묻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나중에라도 소송당하지 않기 위해서 묻는 거니까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답이 없었다 하든지, 어떤 때 보면은 회사에서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그냥 쓰잖아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것도 없고, 극단적으로 피하자고 가실 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제 기억에 12년 전에 만든 어느 기관이 12년 동안 거의 평균 일주일에 한 건씩 보도자료를 보내오는데 12년 동안 한 번도 담당한테서
고맙다든지 달다든지 쓰다든지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한국 유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 관장을 가시는 그 과천시의 최종수 관장이 예전에 20년 전에 과천 문화원 원장을 하실 때 문화원에서 하는 윷놀이 행사 조그만 거 하나 써도 그거 기사를 보시면 그 기자한테 전화하셔서 고맙다. 언제 시간 되면 차 한잔 대접하겠노라. 그 전화를 꼭 하셨어요. 문화원장이 되셔도 그렇고 나중에 전국 문화원 연합회장이 되셔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 그 개천제 위원장이 되셔도 그렇고 이번에 성균관 관장으로 가셔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한테 내 일을 홍보해 주는 사람한테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12년 동안의 그 기관이 12년 동안 한 번도 보도자료를 받는 기자의 주소를 갱신한 적이 없어요. 7, 8년 전에 없어진 신문사에도 계속 같은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유관기관 보도자료 특별히 저기 하는 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 예산이 1년에 6억 이상 들어갑니다만 보도자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 부서 기관에서 그거는 한번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나. 내가 직접 못 쓰더라도 맨날 그 저 사업 제대로 했나 그 저 영수증 가지고서 점검만 하지 마시고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제 평생에 그 가슴에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이 일이 좋아서 이걸 평생 한다고. 근데 알려지지 않은 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알려져야 비로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하고 세상에 알려져야 존재하는 거고 알려지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때깔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카톡 오픈 채널에 홍보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그 강연 유지도 거기다 또 올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일을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 꼭 보도자료 아니어도 홍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거기다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